현장 설명의 영상 중 사전 녹화 영상과 겹치는 부분은 일부 지우기는 했습니다. 앞 일시간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습니다. 사전 녹화 영상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논술과 정시는 녹화 영상의 3부, 4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에는 사전에 밴드에 올렸던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만 설명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이제 오피셜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 아무래도 그 영상에서야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애드립들이 나갑니다. 설명회를 오신 분들이야 목표야 분명하죠. 그런데 저는 왜 할까요? 제가 설명회를 하는 이유 목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학생들은 모의고사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수능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신 분들 학부모들도 모의고사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은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 학부모들의 수능은 9월 원서 접수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잖아요. 그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에 괜찮은 뉴스 올라가는 자료가 이제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해요. 요새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도 안 하고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데이터 드리븐하는 전략을 세우겠다. 데이터 기반 전략을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데이터를 편집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편집을 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결을 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결을 보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올해 입결, 작년 입결, 재작년 입결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뭐죠? 50% 입결, 70% 그리고 50%와 70%의 차이 70%를 바탕으로 한 최저점을 또 추정하는 게 있으면 그리고 경쟁률의 차이, 충원의 차이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여러 개를 갖고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 입결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충원 인원이 딱 넘어갈 수 있었는데 못 넘어가서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반드시 무너지는 입결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입결은 다 아시다시피 정시에서도 나타나지만 수시에서도 나타나고 이제 굉장히 낮은 입결이 붙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은 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올해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전형의대에서 14등급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거 민폐잖아요. 조선대가 지금 13인데 강원대에 14에 되었다면 이런 이유로 실제로 올해 거기 경쟁률이 많이 몰릴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많이 몰리면 실제 지원 결과에서 강원대학교 경쟁률이 많이 몰리면 과연 3등급도 괴로워해야 되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경쟁률이 몰려봤자 어차피 2등급 바깥에서 의대 가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50대 1이 아니라 100대 1이 돼도 여전히 실질 경쟁률은 또한 15대 1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말하자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패턴 분석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환경이 달라진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 재구성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올해 학령 인구가 적어서 게다가 디지털 쪽에서 증원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서울대학교가 300명이 늘어났어요. 경희대학교가 150명이 늘어났고 연세대학교 반도체도 10명이 늘어나요. 성대 지능형 소프트웨어 10명 외에 또 반도체에서 10명 또 늘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2,000명 늘어나는데 또 학령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자연계에서 2,00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시 점수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진학사에 다 반영돼 있어요. 오버슈팅 되어서 기대감은 더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능동적 환경 구성이라는 건 기대감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안 빠져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실적이 나빠야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시나 정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회는 어디 있냐 하면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작년도에 과도하게 높았던데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선호도가 바뀌었다. 아니면 작년도에만 재수가 없었던 거다. 작년도에 재수가 없었던 데였습니다. 그러니 내세요라고 하면 그거 내려고 하면 손이 가냐 하면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야 돼요. 작년도 입결률이 낮았던 것은 어떠냐 하면 늘 똑같아요. 엄청난 경쟁률의 폭등이 일어난다. 그것은 오히려 더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의 학과 서열을 갖고서 다시 입결 재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학 전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입결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균 갖고서 다시 또 재조정을 해서 배치표도 봐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데이터 패턴 분석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올해는 확실히 올해 입시 환경은 좋아요. 이제 날짜 쪽에서 놓고 보시면 올해 달라진 점이 있으면 수시원서 접수가 9월 11일 이틀이 당겨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의고사가 9월 5일이에요. 6일밖에 안 남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모의고사를 8월 31일 날 봤어요. 그럼 9월 13일이 됐거든요. 13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조금 마음을 고쳐먹을 시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에 이거 좀 고쳤어요. 그러면서 원서를 좀 낮추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9월 5일에 모의고사 보고 11일에 원서 내면 못 고치고 그냥 내는 수가 있어요. 수시 원서라는 것은 몇 장이냐라고 놓고 보면 7장 또는 8장이에요.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죠. 8번째 장은 정시예요. 7번째 장은 뭐냐 하면 9월 모의고사가 예상대로 안 나왔을 때 꼭 하나 넣어야 될 것이요. 그런데 심지어 수시 7번째 장도 그것마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떨어질 때쯤 되면 8번째 장인 정시랑 거의 비슷하게 7번째가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많이 아쉽지는 않은 그런 7번째 장이 있어야 되고 정상적으로는 6번째 장까지만 내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5월 혹은 6월 달에는 몇 장을 들고 있어야 되냐면 8장을 들고 있고 그 8장을 들고 있으면 몇 번째 장이 버려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이죠. 내가 가고 싶었던 아니 부모가 보내고 싶었던 첫 번째 장을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모나 학생이 버릴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7번째 카드를 안 쓰면 재수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가 학령 인구가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내년도는 뭐가 역대 최저가 되는 거죠. 내년도에 재수생 숫자가 역대 최저가 나오는 거죠. 재수생이라는 건 무조건 그 전년도 모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년도도 환경은 좋아요. 그래서 재수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고3은 해도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수능 날짜는 하루가 당겨졌고 성적 발표도 하루가 당겨졌는데 원서 접수는 나흘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최대한 충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작년도에 정시에서 많은 대학들이 당해봤단 말이에요. 최소한도로 2월을 시키겠다는 목표로 수시에서 최대한 많이 뽑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작년도 같이 미등록 충원 통보 마감이 끝난 다음에 수시가 27일에 마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가 29일부터 시작하면 딱 날짜가 이틀밖에 안 남는 거라고요. 28일 날 2월 인원이 발표가 되고 29일 날부터 원서가 접수가 되니까 내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고 해도 진학사에 가서 모의 지원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학사 예상 점수도 올라가다 멈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29일에 마감이 되고 1월 3일이니까 그때부터 진학사에서 입력을 하기 시작하니까 29일 점수 다르고 30일 다르고 30일이 다르고 1월 1일 다르고 거의 무슨 상한가 코스닥 종목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식 판정 배치표를 드릴 텐데 이거는 성적 발표가 되는 12월 9일부터 오픈이 돼요. 12월 9일 날은 아마도 진학사 점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를 믿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거꾸로 12월 30일 날 또 연락을 하실 거예요. 너무 낮다고 이번에는 진학사 점수보다 제가 너무 낮다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2022년도에도 했고 그 전에도 많았고 작년의 경우는 거꾸로 2023년도 정시에는 시작부터 제가 또 진학사보다 낮았어요. 그니까 진학사라는 게 2022년도에 합격자 점수를 너무 낮게 잡아갖고 6한 60%라고 부르는데 사실상은 한 75%쯤 돼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모의 지원 점수에서 배치 예상 점수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4칸, 5칸, 6칸 칸수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도에는 6칸 불합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 2023은 진학사가 쫄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점수를 엄청나게 또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의대만 그거대로 맞고 나머지는 탑방구가 났어요. 대부분 4칸이 붙기도 하고 3칸 심지어 한 칸도 붙었어요. 한 칸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작년도 정시 합격자 발표될 때쯤 있을 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3칸, 4칸 붙은 게 행복한 겁니다. 한 칸까지 안 됐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한 칸 합격자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점수 누백을 너무 높게 잡아서 진학사가 완전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점수를 낮게 잡을 거라고요. 그럼 이게 계속 짝수에는 낮게 잡고 코스에는 높게 잡고 퐁당퐁당을 해가는 거죠. 리얼미터 갤럽 보고서 선거하는 건 아니에요. 선거에 참고 자료는 분명히 쓰지만 수문표라는 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학사 모의 지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리얼미터처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문표 부동층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걸 추정을 해야 되는 건데 올해는 정시 원서 접수 날짜가 나흘에 정시 원서 접수 날짜가 나흘이 미뤄졌기 때문에 마지막 나흘 동안에 진학 점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시라는 거는 수시랑 다르게 수시는 4월 5일 달에 원서 결정이 되면 그 중에서 마음이 흔들려도 넉 장은 써요. 정시는 원서 접수할 때 보면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 앞에서 20일 동안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 엉뚱한 걸 쓰고 있어요. 그러는 게 정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날짜 상에서 우리가 이번에 볼 수 있는 것은 정시 원서 접수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막판에 진학사 점수가 올라가면서 혼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시는 접수 날짜가 당겨졌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문제이고 그래서 수시는 상향 지원될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괜찮은 뉴스에도 올렸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전략은 실패해도 입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케이스 1이죠. 이 사람은 합격 적정 대학에 단 한 개밖에 안 냈기 때문에 저게 안 붙었으면 그냥 재수였었어요. 그런데 합격이 어려운 상위 대학 하나를 붙었어요. 전략은 실패했는데 입시는 성공한 거예요. 저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저런 일도 일어나요. 운이 좋아서죠. 다만 합격이 어려운 상위 대학에서도 첫 번째 지망을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세컨드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이 높은 데를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왠지 약간 가기 싫은 과, 두 번째 그것보다는 세 번째겠죠. 생명공학하고 생명과학 중에서 뭐가 더 가볍겠어요? 과학이죠. 과학이 지망이 되는 거겠죠. 일지망이 생명공학이 되는 거겠죠. 컴퓨터 전자 산업공학 전기공학 배우는 게 어때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도 합격이 어려운 상위 대학에서도 일지망을 낸다면 그거는 좀 전략도 실패, 입시 실패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고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기는 했어요. 케이스도 사실은 위험한 전략이에요. 합격이 적정한 대학 지원은 하나이고 상향 한 개 그리고 가능으로 내는 것이죠. 이것도 잠이 안 오는데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내겠냐 하면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고 안 되면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재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는 두 번째 거지 케이스 1은 아니에요. 합격이 어려운 대학 가능한 대학으로만 몰아서 내는 케이스 1은 무모한 거예요. 케이스 1으로 내서 설사 붙었다고 해도 그 친구가 가질 수 있는 평생 운을 다 써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 친구는 코인 복권 이런 거 하게 되는 셈이죠. 전략적 포트폴리오 전략적 사고라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걸 하는데 합격이 어려운 상향 대학은 딱 한 장밖에 안 냈다고 요적에 붙는 건 걔 운인 거예요. 저의 운이 아니에요. 저랑 실제로 나중에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가 붙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건 학생의 목재였습니다. 저한테 커피 한 잔 주지 마세요. 학생이 선택하는 무전략은 케이스 3이에요. 뭐죠? 컴퓨터 경영 그것도 될 것 같은 경우가 아니고 운에 맡겨서 상향으로 내고 한 두 장만 적정 안정을 쓰는 거죠. 연고성 경건 이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연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 건대 이렇게 내고 경희건대 합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들을 해요. 그래서 연고성은 떨어지고 경건을 붙는데 이 학생이 원래 붙어야 할 학교는 중앙대였겠죠. 그리고 성대 서강대에서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피선호학과를 내야 되었죠. 건설 환경이죠. 유학 동양학이어야 했죠. 그런데 거기서 경영 컴퓨터 전자 전기 그래놓고 건대를 붙여놓고 아이가 건대도 좋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두 달 있다가 다시 또 제스 모드로 들어가는 이것은 무전략이에요. 무전략은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전략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전략의 문제는 내가 합격이 어려운 상위 대학이 과연 어디인지 대체적으로 합격이 어려운 상위 대학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격이 가능한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합격 적정 대학을 합격 안정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저도 상담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합격 안정 대학은 추천 안 해줘요. 적정 대학만 하는 셈이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합격 적정 대학을 4개를 간다. 그럼 반드시 하나 붙어요. 4개만 깔면 되거든요. 4개를 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위에 가능한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이 적정한 대학이다라는 표현이죠. 합격이 적정한 대학이 한의대 수의대였어요. 그런데 의대 치대를 막 쓰면 적정 대학을 한 장밖에 못 쓰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적정권을 갖다가 그 상태에서 가능권을 최대한 늘려서 가능권 안에서 하나가 붙기를 바라는 고고학 부모님들이 애써주셨는데 적정 대학 노란색 하나만 붙었어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면 적정 대학을 하나를 썼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3개를 쓰면 안 돼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3개를 썼는데 떨어지는 건 보통 제가 한 300명 하는데 1명, 2명 나와요. 학령 인구는 올해가 역대 최소입니다. 지금이 역대 최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도 재수생 숫자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재수생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역대 재수생 비율이 최고가 나와요. 역대 재수생 비율이 최고가 나오지만 전년도보다 재수생 숫자는 5,000명 정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생 비율이 최고라고 해서 쫄 건 아니라고요. 비율이 최고라는 거지 인원은 줄어들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40만 3천 명이 되었지만 괜찮은 뉴스에도 이미 올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재학생 2만 명이 줄어드는데 문과는 1만 5천 명, 이과는 5천 명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과 쪽은 그렇게 크게 변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뭐가 나와 있죠. 서울대학교 300명, 연세대학교 100명, 성균관대학교 100명, 경희대학교 150명 디지털 계열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원하는 건 의치대학도 아니면 생명이에요. 이러면 관계없는 얘기가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자나 컴퓨터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이때 기회는 인공지능 이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물을 들어오면 인공지능을 낼 수 있냐라고 하면 낼 수도 있어요. 물리를 안 했는데요. 사람이 없어서 원래는 안 뽑았어야 했는데 물리도 듣고 확통도 들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갑자기 피대해져 버리니까 아무나 뽑자 그래 생물 들어도 잘했으니까 그래서 인간공학은 좀 알겠지 그래서 뽑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 단위를 맞춰서 가야 되는 곳은 전기 정보겠죠? 컴퓨터겠죠.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화학을 안 들었다. 좀 곤란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되고 지금 고1이면 고1부터는 학령 인구가 늘어서 힘들어집니다. 내년도 고2는 그 다음 연도가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고 고1은 그냥 매를 맞는 거고 그냥 수편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고1에서 당연히 재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중3도 힘들어지는 그럼 이제 중3이 가장 최악이라고 장문성 원장이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학점제 개편안 나오면 중2부터 해당이 되거든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중3 애들이 재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바뀌니까요. 작년 2023은 5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의치학한수 총 모집이 6,600명이 되면 1.2%가 되잖아요. 깔끔해요. 그래서 작년도에 연대, 성대, 중대, 약대, 정신후백이 다 1%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수시에서도 똑같아요. 1%의 내신이 어딘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1.4등급 그러니까 약대 내신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의대가 지금 수시 정신원을 다 더한 3,019명인데 0.6%란 말이에요. 그러면 0.8%의 등급이 어디냐? 그게 1.3등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대 교과 내신 따져보면 다 1.2등급이 나오는 것이고. 왜 과거보다 왜 의대 등급이 올라갔냐 하면 상위권 학생이 전부 다 의대만 내서 그런 것이죠.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1등부터 3,000등까지 짝줄을 세웠더니 전부 다 의대를 가버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1등부터 3,000등까지 전부 다 의대를 가버리면 그냥 인원 갖고 곱해서 산출하면 조선대 1.1 교과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됐든 학종이 됐든 이 인원수 갖고 비율 갖고 나오는 것 같다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것이 30일 아침 괜찮은 뉴스예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왜 2.5등급이냐, 인원 더하고 학교 내신 등급 산출해보면 여기까지 하면 2.5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8,000명 그럼 몇 퍼센트? 8%가 되잖아요. 8% 등급이 2.5등급,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